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로 발사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최고 고도로 미뤄봤을 때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데요. 이 같은 북한의 연속 도발은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합의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틀 연속으로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하며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북한은 어제 야간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에 이어 오늘 8시 24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한 발을 발사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를 비행한 후 동해에 떨어졌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우리 군은 미사일의 고도 등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일본 방위성은 최고 고도가 6000km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고도와 비행거리가 북한이 지난 7월 쏘아올린 고체연료 기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과 비슷해 이번에도 화성 18형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화성 18형을 30에서 45도의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최대 사거리가 15,000km 이상으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올해에만 5번째로 최근에 화성 18형 발사 이후 5개월 만입니다. 북한은 이번 ICBM 발사 전날에는 심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약 570km를 날아갔는데 비행거리를 감안하면 미국 핵추진 잠수함 미주리함의 부산 입항을 겨냥한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은 미국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 2차 회의에 대한 반발성 무력 시위로 해석됩니다. 한미는 현지 시간 15일 열린 NCG 회의에서 내년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에 북핵 대응 핵작전 연습을 포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북한의 ICBM 발사에 우리 정부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됐고 합참도 경고 성명을 냈는데요.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일은 공동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며 발사된 북한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는 한미일 3자 간 긴밀하게 공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외교 안보 라인도 신속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조태용 안보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통화하고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계속 논의를 해왔는데 줌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해병대 훈련에서 파리올림픽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선수들은 태극기를 가장 높은 곳에 휘날리겠다는 각오를 밝혔지만 이 정신력 강화를 위해 꼭 해병대 캠프가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한파 속에 진행된 해병대 캠프 이틀째. 오전 7시 이른 시간부터 군복을 입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호미곶에 모였습니다. 빨강모 사나이. 일출을 바라보면서 7개월 앞으로 다가온 파리올림픽 선전을 다짐합니다. 여기 캠프하면서 지면 죽는다는 해병 마인드로 모두 금메달 따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인 정신을 새로 생기면서 내년 파리올림픽에 제가 목표한 대로 금메달 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배에서 탈출하는 이함훈련에 자원한 체조 여서정과 역도 김수연, 유도 김하윤. 금메달을 따겠다는 당찬 구호와 함께 입수합니다. 기체대 국가대표 여서정 이어준 비끈 금메달 가자!
해병대 특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선수들은 정신무장이 된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진천 선수촌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해병대에서 좋은 기를 받아서 또 저희 여자양궁에 10연패가 또 걸려 있는데 최초로 또 이룰 수 있도록 정신력 강화라는 명분에도 대한체육회가 시대를 역행한다는 비판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문화재 훼손이란 거 전혀 몰랐나요? 여야가 법정 시한을 훌쩍 넘겨 뒤늦게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일부 증감이 있었지만 전체 규모는 정부안과 같은 657조 원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법정 시한이 3주 가까이 지난 지각철입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법정 시한이 3주 가까이 지난 지각철입니다. 다만 국회 선진화법 이후 최장 늑장 처리라는 오명은 피하게 됐습니다. 양당에서 예산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야당의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657조 원 수준.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과 같은 규모입니다. 다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일부 항목들에서 증감이 있었습니다. 일부 항목에서 4조 2천억 원이 깎였지만 R&D 예산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에서 같은 수준인 4조 2천억 원 증액이 결정됐습니다. 일단 여야가 정부안 수준으로 합의한 만큼 나라 빚을 내는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 원안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늦었지만 여야 합의하에 예산안이 확정돼 다행이라며 정부에서 잘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법정 시한을 지킨 건 단 2번뿐입니다. 올해도 여야가 막판 벼락치기 협상을 벌였지만 3년 연속 지각 처리라는 오명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657조 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21일 마침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처리된 이번 예산안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지난해 12월 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늦은 기록을 남기게 됐는데요. 헌법이 정한 날짜인 12월 2일을 19일이나 넘기면서 국회는 3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어긴 채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고 밀실 협상 관행도 이어져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마약 제공하고 투약하시는 분들 주장하십니까? 마약업자 양성에 대해서 하시고요. LH 사장이 임기 이후에 부동산 관련 회사로 들어가 공공수주 일감을 가져오는 것 또한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국 곳곳에서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본인을 알리지 않은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금함 뒤편에 있는 상자를 직원이 꺼냅니다. 뜯어보니 안에는 5만 원권 지폐와 동전, 손편지가 들어있습니다. 편지에는 1년간 넣었던 적금을 무료 급식소에 사용해달라는 글과 함께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배고픔과 고독사가 없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부자는 지난 2017년부터 기부를 시작해 연말뿐만 아니라 강원 산불과 티르키예 지진 등 사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부를 이어왔습니다. 17차례에 걸쳐 기부한 금액만 6억 원이 넘습니다.
아침에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해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이제 남성분이셨는데 이제 저희 사무실 앞에 성금을 놓고 간다 말씀을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고요. 경남 거창군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7명이 쌀 60포대와 라면 상자, 그리고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면사무소에 놔두고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40여 년 전 부모 세대부터 시작된 기부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 보령에서도 3년째 익명의 새남매가 따뜻한 나눔을 이어왔습니다. 새남매는 작년보다 용돈을 적게 모아 부끄럽다는 편지와 함께 분홍색, 하늘색, 파란색 돼지저금통 등 모두 110만 원 상당을 기부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이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따뜻한 기부의 손길이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을 녹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내년 미국 대선에서 재대결이 이력한 전현직 대통령의 설전이 연일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감정을 긁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유권자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말싸움의 포문을 연 건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해충, 공산주의자, 급진적 좌파 깡패, 공개적인 연단에 설 때마다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거침없는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But no, I'm not a threat. I will save democracy. The threat is crooked Joe Biden. That's the threat. 상대적으로 말을 아껴왔던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문제 삼은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저격했습니다. Is Trump an insurrectionist, sir? Well, I think it's certainly self-evident. You saw it all, but he certainly supported an insurrection. No question about it. None, zero.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루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나는 반란자가 아니며 부패한 바이든이 반란자라고 되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설전은 때 아닌 히틀러 논쟁과 함께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민자가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히틀러의 과거 발언을 연상시킨다는 주장이 나오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히틀러는 자신과는 다른 방식의 언어를 사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는 트럼프는 히틀러 앵무새라며 두 사람의 사진을 함께 실어 시각적인 효과까지 살렸습니다. 선거운동에서 오랜 금기로 여겨져 왔던 히틀러까지 소환되면서 상당수 유권자들은 내년 대선 역시 진흙탕 선거가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조준영입니다. Le problème des Nigériens aujourd'hui sont des putschistes.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 토요일에도 깔끔한 정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